야구가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사업을 좋게 나가. 왜 안 하는 거야? 저희가 드래곤을 먹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 조그마한 자리가 10년만 자리야. 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제목은 거창한데 그냥 프로야구가 쭉 지금까지 1982년부터 운영해서 미디어와의 어떤 연계라든가 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등등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잘 안 돼. 네네. 그 프로야구 처음 창단할 때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1982년인데요. 1982년이니까 아마 그때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프로야구는 6개 팀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당 당시 이제 80경기씩을 했고 총 240경기의 시즌을 치렀는데 그 당시에 보면 MBC 청룡이 있었고 롯데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스, 롯데 타이거즈, 산미 슈퍼스타즈, 오비베어스 지금은 없는 이름들이 많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구단이 내려오고 있는 딱 두 팀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롯데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스가 같은 이름으로 같은 연고지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나머지 팀들은 많이 바뀌었죠. 당시에 이 개막전인데요. 동대문 야구장 사진인데 지금 보면 약간 무슨 고등학교 야구 대회 같은 그런 옛날 느낌이 나는데 당시 그 MBC 청룡하고 삼성 라이온즈가 개막전을 했었는데 KBS 그리고 MBC, TV에서 동시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리고 뭐 당연히 모든 신문에서 프로야구 추구는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프로야구는 미디어와 계속 함께 하면서 배를 같이 하고 같이 성장을 해옵니다. 요즘은 프로야구가 몇 팀인지 아세요? 여기에 가진 있는 분들 좀 계신가 봐요. 프로야구는 요즘에 10팀이죠. 총 10개 팀으로 늘어났고 경기도 팀당 144경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 720경기에 정말 대장정입니다. 프로야구는 워낙 길게 하고 많은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요즘은 뭐 프로야구 인기가 상당히 좋죠. 지금 8년 연속 600만 관중을 이미 돌파를 하고 있고 또 3년 연속 800만 관중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야구와 미디어의 그 상호 역할, 발전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조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초창기의 종이 미디어, 종이 신문이 뭐 그 당시는 이제 대세이긴 했는데 1982년 출범 당시 스포츠 신문, 스포츠 전문지죠. 스포츠 전문지 딱 하나 있었어요. 일간 스포츠라는 신문이 그때부터 있었고 그 외에 종합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중동, 요즘 있는 조중동, 한국일보, 경향신문 이런 신문들을 총 합쳐서 KBO 출입사가 그 당시에 11개사였습니다. 11개 언론사가 KBO를 출입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외에 이제 경제지라던가 스포츠 잡지, 뭐 주간 스포츠, 스포츠 동화, 주간 야구 아마 생소하실 텐데 그런 잡지들이 준회원으로 야구 취재를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프로야구 출범 당시는 사실 뭐 홈 경기는 물론이고 원정 경기 직접 기자들이 취재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각 그 종합지의 야구 담당 기자도 딱 한 명 정도씩 있었고 그 기자들이 당시에는 KBO 사무실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날 벌어진 경기들을 다 취합해서 기록이나 정보를 받아서 기사를 쓰는 그런 양상의 아주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인 시대의 그 미디어 종이신문의 취재 과정이었고 그나마 이제 그 일간 스포츠가 유일하게 전문지로 원정 취재도 다니고 현장 취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당시에 일간 스포츠의 그 홍인표 선배라는 분이 이제 말단 기자를 띄워서 제가 그분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물어봤는데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스프링 캠프라고 아시죠?
이제 시즌에 앞서서 야구 준비를 시즌을 준비하는 스프링 캠프. 당시는 뭐 스프링 캠프도 없었고 동계 훈련.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는 동계 훈련을 해운대에서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동계 훈련을 했고 요즘 어쩌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겨울에 뭐 혹한 훈련한다 그러고 극기 훈련한다 그래서 막 설악산 이런 데 올라가서 얼음 깨고 들어가고 뭐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동계 훈련을 하던 시절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네네. 막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즐겁게 기꺼이 질문도 뭐 아무 데나 하셔도 되고. 이게 원고지거든요. 200자 원고지. 이 원고지와 팩스와 전화기 시절이라고 써봤는데, 다시.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한 지가 저 86년에 기자 생활 시작했거든요. 86년에 다른 그때는 스포츠신문이 아니고 미주에는 중알보에서 사회부 기자를 했었는데 저런 데다 기사를 썼습니다. 저걸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펜으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좀 되게 됐죠. 그러던 시절이 꽤 오래까지 뭐 프로야구 개막하는 80년대도 다 원고지 시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1986년에 스포츠 서울이라는 신문이 창간이 되고 요즘도 있죠. 그리고 1990년에 스포츠 조선이 창간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신문사에 있다가 이제 스포츠 조선을 옮기면서부터 스포츠 조선에 몸을 담았었는데 원고지와 팩스와 전화기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 하면 당시만 해도 이제 야구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문지들에서 다 취재를 현장에 나가거든요. 초창기에는 일간 스포츠 같은 경우가 야구 기자가 4명 정도였고 종합지에 1명씩 있었는데 스포츠조선, 스포츠 서울 이렇게 창간되면서 야구 기자가 야구부에만 거의 25명 이상, 30명 이렇게 되는 시대로 굉장히 팽창을 합니다. 발전을 비약적으로 하죠. 야구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팀에 1진, 2진 이렇게 막 2명의 취재 기자가 담당을 하기도 하고 인기팀은 3진까지 있었어요. 3명의 취재 기자가 담당을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 원고지에다 기사를 쓰던 시절이었고요, 여전히. 그리고 요즘은 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활판이라는 이렇게 글자들을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조율을 맞춰서 신문을 찍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슨 얘기지만 야구 경기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네? 네, 잘 아시네요. 6시 반에 야구를 시작하는데 사실 조금 빨라요. 야구 시간이 직장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7시 정도 해도 좋고 미국도 메이저리그는 다 7시에 보통 7시 5분에 하는데 신문사에서 절대 안 된다. 마감 시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간도 신문사의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일찍 땡겼을 정도로 당시는 신문사의 그 영향력이랄까 힘이 상당히 강했던 시절인데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 기자들이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일단 운동장 가면 전화기 확보 급히 전화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누르면 가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야구가 끝나면 기사를 빨리 써가지고 전화기로 불렀어요. 전화기로 내고 안에서 막내들이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다 받아 쓰고 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광주 부자 같은 경우는 워낙 열악해서 전화기가 딱 2대밖에 없었습니다. 야구 초창기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빨리 써서 전화기를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마감을 빨리 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야구와 함께 굉장히 정말 종이신문도 비약적으로 같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19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야구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스포츠 신문도 전성기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민주 펑을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나와서 야구부 친구들 일하는 거 보면 밤에 기사를 쓰고 지방으로 또 판을 찍을 때 부산판, 광주판 이런 쪽에다 일면 기사를 바꿔 넣었어요. 광주 지역에는 해태 타이거스 기사를 일면에 싣고 부산 지역에는 롯데자이언츠 기사를 일면에 싣고 그런 정도로 그 야구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는과 동시에 신문
네, 또 판매 부스나 이럴 때도 지대한 영향을 서로 끼치면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전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을 들고 다니면서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스포츠 신문을 직접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신문을 스포츠지들이 전철 타면 가장 많이 보는 신문들이었고 하루에 뭐 4, 50만 부씩 그 신문을 찍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큰 경기가 열리면 하루에 뭐 80만 부, 90만 부를 찍은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만큼 야구가 인기도 있었고 또 야구의 인기에 그 언론, 신문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요즘은 10만 부도 찍기 어려운 그런 시절로 바뀌긴 했죠. 이게 1990년 8월에 나온 스포츠 신문입니다. 제가 스포츠 신문 사상 처음으로 이제 해외 특파원을 나가서 오랫동안 야구 취재 등을 이제 해외에서 하고 특히 박찬호 선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취재를 쭉 했었는데 옛날에 신문이 이렇게 촌스러웠어요. 색깔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신문은 그렇게 야구와 함께 갔는데 그렇다면 방송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초창기는 뭐 KBS 라디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야구 중계라는 것이 사실 방송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KBS 라디오에서 매일 한 경기씩을 배정을 해서 야구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풍속도 중에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저녁 시간에 버스를 타거나 혹은 택시를 타면 아주 자연스럽게 야구 중계가 흘러나오던 그런 시절이에요. 버스에서 라디오 중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요즘은 뭐 라디오 중계라는 게 거의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 요즘도 하긴 합니다. 라디오 중계를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 KBS나 SBS나 이런 데서. 그 당시에 TV라는 것이 낮에도 TV가 방영되지 낮에는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방송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짜투리 시간에 야구까지 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당시에 이제 KBS 캐스터를 하시던 유수호 캐스터, 지금도 은퇴하시고 빨리빨리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쭉 옛날 얘기를 들어봤는데 MBC 같은 경우는 자기네 청년팀이 있는데도 일주일에 한 경기 잡기도 어려웠을 정도로 TV는 사실 거의 이제 야구를 안 하던 시절이었고요. 그나마 KBS가 이제 방송국이 2개니까 금요일 날에 금요 스포츠라고 이제 야구 중계를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경기씩이라도 이제 TV를 통해서 프로야구가 방송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부터 이제 활동하시던 분들이 유명하신 하일성 씨나 허구현 씨 그분들, 하일성 씨는 아쉽게도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허구현 씨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야구가 점점 TV의 시대로 점점 넘어가게 되는데요. 90년대 들면서도 여전히 TV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90년대 KBS, 잘못했어요. KBO가 아니라 KBS에서 스포츠 뉴스라는 걸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뉴스에서 스포츠 뉴스를 따로 떼내가지고 15분간 스포츠, 특히 프로야구만 하이라이트를 모두 보여주던 시절이 이제 90년대 초에 시작이 되는데 소위 말로 요새 말로 하면 정말 그게 엄청난 대박을 쳤다 그래요. 당시에는 뭐 케이블이나 다른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청률이 꽤 잘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KBS 뉴스 같은 게 시청률이 잘 나오면 20%에서 25% 정도 나오는 시절인데 이 프로야구를 위주로 한 스포츠 뉴스 시간이 30%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다 그래요. 방송 쪽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시청률 30% 이런 게 잘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어제 제가 하마 KT전 중계를 했는데 초반부터 승부가 확 갈리는 바람에 시청률이 엉망진창으로 나왔는데 1%가 안 나왔어요. 팬들이 열광한다. 요즘은 뭐 KBSN의 알러 베이스볼을 비롯해서 저녁에 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다 하거든요. 전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야구가 본격적으로 TV를 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면서 방송업계에 큰 변화가 오고 케이블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KBS, MBC, SBS 이런 데서 이제 전부 케이블, 스포츠 케이블 방송국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야구는 점점 편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요즘처럼 뭐 정경기를 한다던가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1년에 뭐 몇 경기, 몇십 경기를 하더라도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그 편성이라는 것이 방송국 임의대로 편성을 했어요. 즉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매치다, 기아 롯데전이 펼쳐진다 그러면 KBS, MBC, SBS 케이블이 모두 다 야구장에 가서 그 경기만 중계를 하고 나머지 경기는 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시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중되고 뭐 1년에 많은 경기를 하지 않던 이런 시절을 거치지만 어쨌든 프로야구의 중계는 점점 방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2008년에 아주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당시 이제 KBO에서 강수를 두게 되는데 케이블사의 중계권을 판매하면서 각자 다른 경기를 반드시 다른 경기를 중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경기의 90% 이상을 중계를 해달라. 그 조건으로 중계권을 팔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초반에는 뭐 난리가 났죠.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중계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선택도 못하고 1년에 그렇게 많은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중계를 하느냐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2008년 시즌 초반에는 보이콧이 들어가서 야구 중계 안 했어요. 근열을. 그러다가 뭐 여론이 굉장히 그냥 정말 방송국이 온갖 비난을 듣고 또 팬들의 여러 같은 성화가 있으면서 결국은 저 조건으로 방송을 프로야구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리고 때 맞춰서 그 이후에 올림픽에서 전승 금메달 이쪽은 이제 아시죠? 올림픽 금메달 이런 쪽은 그 다음에 WBC에서 준우승 이런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프로야구가 정말 탄탄하게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고 이제는 뭐 모든 방송국이 어제도 5개 방송사에서 5개 중계를 모두 했죠. 시청률 경쟁도 치열하게 하고 있고 이제 프로야구는 뭐 신문 방송 쪽, 언론 쪽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킬러 콘텐츠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미래는 어떨까요? 업계에서 나오는 전망은 절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질적인 향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대전제 그리고 수익성 확보에 대한 또 그 문제가 앞으로 과연 프로야구가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아울러 미디어가 같이 상호 협조하면서 같이 발전의 길을 걸 수 있느냐는 분명히 물음표가 있다고 이제 업계에서 다 걱정을 하거든요. 프로야구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수익 모드 정착입니다. 지금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데 뭐 1년에 3,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많은 대부분 구단이 절반 이상의 그 비용, 경비를 모기업에서 이제 받아서 광고 의료식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기업에서 우린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야구단을 운영 못하겠다 지원을 끊어버리면 프로야구는 망할 수도 있느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수익 모드, 비즈니스 모드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프로야구에는 굉장히 큰 문제, 그 관건인데 뭐 KBO.com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구단 간의 이해관계도 얽히고 설키고 또 사실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리더십들이 야구단에 계속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야구단이 꼭 밝다고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야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방송 중계 시장 이쪽은 또 엄청나게 큰 지금 변화의 시기에 예전에 아까 팩스 얘기를 빼먹었는데 그 외국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당시죠 70, 80년대, 90년대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팩스였어요. 기사를 보내야 되는데 원고지에다 기사를 쓴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요. 왜냐하면 한 장당 뭐 2만원, 3만원씩 팩스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A4 용지에다가 가장 볼 수 있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서 팩스를 확보해서 팩스로 빨리 기사를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 원고지 바로 다음 시절 정도 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걱정은 아무것도 없는 대신에 전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 모드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따라잡느냐겠죠. 방송 같은 경우는 이미 공중파를
넘어서 케이블을 넘어서 인터넷, 포털, 모바일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시청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케이블사에서는 지금 자꾸 중계료는 올라가고 있고 케이블사에서는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이건 도무지 적자라서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프로야구와 함께 어떤 식으로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는 일이 중요하고 종이신문은 많이 죽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요즘은 뭐 전철이나 버스에서 종이신문 보는 분을 찾아보기 거의 없죠. 뭐 없다고 해야죠.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스포츠신문 하나 사서 들면 딱 보고서 위에다 딱 두고 내리면 다 분위기가 또 사통타치에서 받아서 쭉 보고 두고 내리고 그러던 시절이고 옆에 스포츠신문 사는 분 있으면 아주 운 좋은 날이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 시대는 다 갔죠. 하지만 아까 11개 출입사가 KBO를 취재를 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야구 회원사가 30개고요. 인터넷 회원사가 5개, 그러니까 35개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취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야구와 함께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작용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기사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기자들의 질이 떨어진다. 캐스터나 해설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수준급의 방송을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은 언론계에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 그런 쪽을 더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속보 경쟁보다는 심층적인 기사나 이런 글이나 혹은 방송을 원하는 사실 그 팬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언론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프로야구가 어떻게 함께 생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문 물음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KBOP라는 KBO의 자회사, 이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회사의 위대한 대표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언론 기사와 방송, 중계는 야구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앞으로도 분명히 같이 갈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스포츠계나 언론계, 스포츠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스포츠 구단 이런 쪽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미국도 메이저리그의 구단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듯이 혹은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듯이 우리도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기회의 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프로야구도 지방방송 쪽에서 중계하는 시대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지방방송이 커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지방 언론에서도 이미 야구 취재를 지방 신문사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기회 문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희망하신다면 일단 학생 때부터 인턴십이라던가 뭐든지 기회가 있으면 자꾸 접하시고 경험을 쌓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휴먼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건데 인맥을 쌓으려고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인맥이 쌓이게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앞으로 여러분도 이쪽으로 일하고 싶으면 그쪽에 매진을 하시면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뭘 하시든지 여러분